안녕하세요. 송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론의 10번째 오행 개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개수지약이나 달어천진이며 등용이운이면 공화사신이라 불수화토이고 불론경신이니 한무견화이면 화상사진이라. 개수는 지극히 미약하나 하늘의 나루터에 달하고 있으며 용을 얻어 운행하면 그 공은 화신에게 있다. 화토가 많아도 근심하지 않고 경신 금이 있어도 논하지 아니한다. 무토와 합하고 화를 본다면 그 화한 상은 참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개수지약에서 개수를 오음, 개음, 개이지라. 오음은 모두 음이지만 개수는 음 중의 음이라 가장 유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수는 음이 정기가 온전한 순음의 수로서 체성이 지극히 약합니다. 달어천지는 땅 위의 수기가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지극히 약한 개수일지나 하늘의 나루터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수는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니 수의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등용이운에서 용이라는 것은 진토를 의미합니다. 개수가 무토를 만나 무게화하였다면 진토를 얻어서 화의 원신인 병화가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은 동서남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하늘의 기는 땅의 동서남북을 운행합니다. 이것은 일정 부력의 원리로 적용됩니다. 갑기 합토이니 갑목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진시에 태어나면 토의 원신인 무진시가 됩니다. 을경합금이니 을목일간이나 경금일간이 진시에 태어나면 원신인 경진시가 됩니다. 병신합수이니 병화일간이나 신금일간은 임진시가 되고 정임한목이니 정화일간이나 임수일간은 갑진시가 되고 무게합화가 되니 병진시가 됩니다. 공화사신은 병화가 오행의 기로는 가장 강하지만 구름인 개수가 가리게 되면 병화의 빛을 잃어버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게합화가 되면 도리어 화를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은 진토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의 묘한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불수화토라 한 것은 개수는 수기를 가졌지만 지극히 약하므로 화를 만나면 증발되어 형체를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토를 만나면 무게합화하여 그 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따라가거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론경신이라는 것은 경금이 되든 신금이 되든 개수는 지극히 미약한 수의 기세를 가졌으니 금기를 설기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은 많은데 개수가 있으면 도리어 수가 탁해진다는 것이니 금다반탁이라 한 것입니다. 한무견화는 개수가 건조하고 두터운 무토를 만나면 무게합화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병화가 투출된 것입니다. 화상사진은 무게합화가 되었고 병화가 투출되었다면 실제 병화의 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상의 화가 아닌 참된 화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을 겨울처럼 금수의 기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다면 지극히 약한 개수라 할지라도 금수에 의지해서 수기를 지키게 됩니다.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비나 이슬, 눈, 서리, 안개, 구름처럼 변화롭고 다채롭습니다. 개수의 성향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변화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정보력이 넓어서 지략이 뛰어나고 유연합니다. 개수는 임수와 병합하면 수로서 합치게 됩니다. 천간은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로 운행됩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납니다. 음양오행으로는 상반기를 시작하는 봄은 갑을 목이고 여름은 병정화이며 봄과 여름을 교체해주는 무기토가 있습니다. 하반기를 향하는 가을은 경신금이며 겨울은 임계수입니다. 갑을 목은 봄이 되면 깊은 땅 속에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벗어내고 땅 속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성장의 욕구가 왕성합니다. 교육이나 출판, 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병정화는 여름의 태양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행 중 가장 강렬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태양을 방 안에 가둘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업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현실 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추진력이 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방송이나 예술, 연예계, 종교 등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많습니다. 무기토는 봄과 여름으로 팽창하고 성장하던 만물들을 멈추고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고 신중하며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산이나 농지에 관련된 일이나 부동산이나 종교, 교육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신금은 봄이 되면 씨앗으로부터 나와서 팽창되었던 것만큼 가을이 되면 수렴하여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숙살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적이고 고집스러우며 결단력과 냉철합니다. 때로는 권위적으로 보여지며 규칙이나 규범, 강박이 있습니다. 법, 군인, 경찰, 금속, 기계 등 이공계열에 주로 관심을 보입니다. 임계수는 겨울이 되면 만물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강물이 모여들듯이 인내와 침묵으로 만물의 생장을 멈추고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하고 격동적이며 정보를 취합하는 데 뛰어납니다. 유연성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먹는 물에 해당하니 음식을 포함합니다. 유통이나 영업의 수완을 보이며 해외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천간으로 실제 드러나는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천간마다 특징이나 강약이 다릅니다. 천간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오행이 분명합니다. 천간은 지지를 기반으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천간합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갑기 합토는 나무와 흙이 만나면 변화할 수 있는 석탄이나 낙엽, 퇴비, 화석의 재질이 형성됩니다. 갑목은 무토의 넓은 땅을 선호하지만 기토와 합의되면 정원수처럼 통제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갑목이 높고 우람한 나무지만 갑기 합토로 묶이면 크기가 제한되므로 갑목의 그늘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가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을목이 갑목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기토는 평평한 흙이 단단해집니다. 병신합수는 병화가 신금에 가려져 어둡게 됩니다. 왕성한 화의 기세를 억제하는 뜻이 있고 자동차의 썬루프나 비닐하우스처럼 인공적인 장치로 태양빛을 조절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나 스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병신합수는 약화되는 특징도 보입니다. 을경합금은 스피커, 수저, 마이크나 펜촉처럼 경금을 도구화하여 편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금이 을목과 합을 할 때 나무를 깎아 펜촉을 끼우듯 을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이 되면 갑목을 만나도 등락해가 팔 수 없으니 을목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임합목은 목기를 형성하는데 진정한 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한번 가공된 꽃꽂이 꽃처럼
장식용 꽃이고 작은 지휘봉이나 회초리도 포함합니다. 임수의 정화는 호수에 촛불이 떠 있는 격이니 일시적인 다정다감한 분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게합은 스파크처럼 반짝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래서 등대불이나 화약, 불꽃, 폭죽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게합을 할 때 간목이 강하게 무토를 넘보거나 을목이 무토를 괴롭히면 무게합이 약화됩니다. 사주팔자 8자는 모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자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사주 전체를 주도하는 오행의 기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주에 없는 오행은 무엇인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면 정말 필요한 오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주를 통변할 때는 재물운과 명예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필요한 운세의 대운으로 간다면 부드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애로가 따릅니다. 부족하지만 천간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음양오행의 뿌리를 이루는 12지지론을 공부하겠습니다.